자, 이제 청량포 앞에 다 왔습니다. 자, 네. 조심하시고, 안 돼. 뭐야? 운행 불가? 도선 운행 불가? 우천으로 서강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한방객들 안전을 위하여 도선 운행이 불가온. 아, 장마철에 비 많이 왔다고. 비, 저기 못 건너간다고? 저기 왔습니다. 아, 창구 문이 닫혔어. 운행 지금 안 하는 거예요? 헤엄치면 안 되잖아요. 야, 이거 뭐 진짜 100% 지금 실제 상황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 자, 영월 그리고 단종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청령포. 여기를 사실 가려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이번 주에 지금 비 때문에 예, 비가 갈 많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면 지도지면이 아니겠죠. 좀 자세한 얘기를 또 듣기 위해서 대단한 분을 한 분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영월군 해설사 김은선입니다. 네, 김은선 네. 해설사님. 네. 자, 어떻게 못 건너가요, 진짜? 헤엄쳐서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기는 물론 아시겠지만 청령포 네. 단종 임금님의 유배지예요. 단종 임금님도 그때 당시 여기에 6월달에 유배로 오셨어요. 유배로 오셨다가 정말 8월달에 대홍수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단종 임금님이 계셨던 어가를 지금 2000년대 복원한 집이지만 그때 당시는 아주 좋은 집일 거 없겠죠. 아주 허술했던 곳이었다 보니까 네.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관풍헌이라는 영월의 읍내 조선시대 관아, 관풍헌으로 옮기셨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곳에서. 자, 일단은 이 청령포, 단종 임금이 어린 나이에 이제 유배를 왔던 곳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이제 좀 안타깝고 좀 슬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그렇죠. 지형적인 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강이 이렇게 쫙 이렇게 감싸고 네네. 있고요. 사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몰랐다면 멋있네 라고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여기 이 청룡포라는 지형은 물돌이동이에요. 물돌이동. 물도리동? 네, 그럼 물이 돌아서 간다는 얘기겠죠? 물도리동. 네. 그래서 여기 그 단종 임금님 계시는 이 청룡포는 물론 섬처럼 되어 있는 지형으로 보이지만 네. 3년만 물이 흐릅니다. 3년만. 예, 그리고 남쪽으로는 육육봉, 육육봉이라는 절벽이 이어져 있어서 정말 그때 당시는 누가 배로 건너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그런 천연의 감옥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답니다. 청룡포 사실 안에 보면은 이 소나무 숲이 또 이렇게 네,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700그루가 지금 자생하고 있고요. 예. 가장 거기에 지금 오래된 소나무가 있어요. 그 소나무가 바로 관음송이라고 합니다. 관음송. 예, 지금 63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단종 임금님이 그 청룡포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무예요. 예, 그런데 그 소나무에서 매일 외로움을 달래고 그 소나무의 친구이자 그랬던 소나무라서 이름이 관음송이라고 하는데요. 단종 임금님의 유배하는 모습을 그 소나무가 지켜보았다 해서 볼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 해서 소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음송 천연기념물 34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종 임금님은 여기 오셨을 때 부인이 계셨어요. 예, 정순왕후. 예. 14살에 12살에 임금이 되셨고 14살에 결혼도 하셨답니다. 부인도 두고 정말 700리길 280km를 유배를 왔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부인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소나무에서 부인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한양을 그리워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해설사님 질문 하나요. 네. 좀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인데 네. 여기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못 건너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다리를 놓지 않았을까? 여기는 다리를 놓을 수 없죠. 왜 그 불편하게 계속 어. 내려왔다 네, 갔다 그죠. 하는지. 여기 관광객 오신 분도 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런데 얘기하시죠. 여기는 유배지잖아요. 예. 유배지니까 다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단종 임금님이 그 건너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물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이 더 부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다리를 놓게 되면 유배지의 의미가 없겠죠. 아.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세기가 많이 바뀌어서 현대에 왔는데도 다리를 안 놓는 이유가 그렇지만 네 유배지를 단종 임금님이 정말 그 건널 때 건너셨을 어떤 때의 그 심정을. 느낌, 심정.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예, 풀을 청자 깨우칠 영자. 예, 푸른 물을 건너면서 깨우치면서 건너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질문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답을 잘했나요? 네네. 네. 근데 네. 답보다 질문이 더 좋았죠.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굳이 본인 입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아, 예. 역시. 네. 해설사님 그 말씀 들어보면 정말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희요, 저희 말 그대로 해설사잖아요. 예. 네, 해설사는 영월 관내의 모든 그 지식을 알아야 되고요. 예. 공부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영월군에 조금 공무원 생활을 조금 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영월 지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더 빨리 습득을 하지 않았나 아, 그런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그럼 해설사 이거 일을 몇 년 전부터 제가 하셨어요? 2008년도. 2008년. 네. 그러면 10년 넘으셨네? 10년 넘었지요.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오. 만족하십니까 지금? 네, 만족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모든 부분에. 네, 좀 보람도 느끼시고. 그렇죠. 보람도 있죠. 어느 때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이제 해설을 하고 가서 해설 너무 잘 들었다. 아니 그 다음에 또 찾아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제가 보람을 느끼죠. 네. 아, 해설사님 말 듣고 네. 뭔가 탁 피이 꽂힌 사람들은 네. 막 팬클럽도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팬클럽. 그런 예. 거는, 네,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이 TV 보면 또 저를 찾아 많이 오지 않을까 정도 염려도 되네요. 그러시군요. 해설사 하시면서 언제가 제일 보람되십니까? 작년인가? 한 작년. 50대 여자분들이 친구분들이 6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관음송에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예.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니 왜 네. 우셨다고 하던가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단종 임금님의 슬픈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그 어린 군주가 이 소나무에서 얼마나 슬펐고 여기서 나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슬픈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는 생각을 하나 봐요, 듣는 분들이.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뚝뚝 흘릴 정도로 그렇게 흘려서 저도 모르게 같이 울면서 해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아이고 지금도 네. 약간 그때 생각이 나시는지 좀 글썽글썽 거리시네요. 그래요. 제가 너무 감정이 풍부한가 봐요. 정말 그때 17세 어린 군주, 군주가 영월 땅에 오셨다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 서강에 더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근무하면서 그 서강의 눈물이라는 시도 하나 적은 게 있어요. 직접. 그럼요. 혹시 괜찮으시면 좀 이렇게 낭송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거를 서강했는데 네. 외우셨나요? 외우진 못하는데 지금 핸드폰에 있어요. 핸드폰. 예. 핸드폰. 보고 해도 될까? 여기 있어. 가져와. 그래요? 야, 예. 그거 한번 그거 영광이죠. 또 보면은 정말 그거 나가면 큰일 나는데. 왜요? 예.
너무 좋아서. 아, 너무 좋아.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예. 네. 커트. 아, 오늘 너무 오래 가네. 자, 아, 서강의 눈물. 서강의 눈물. 제가 단종 임금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서 쓴 시예요. 네. 창가에 앉아 저 멀리 서강이 흐르는 물보석에 눈이 부시다. 아, 눈물이 날라 그래. 좀 눈물 나면 안 되는데, 그죠? 왜 눈물이 날라 그러죠? 이거 하는데 다시. 네네네. 응. 그냥 그 느낌 그대로. 네. 네. 느낌 그대로 갈게요. 네. 네. 창가에 앉아 저 멀리 서강에 흐르는 물보석에 눈이 부시다. 심혈의 한 군주의 아픔이 부딪혀 흐르고 물소리가 외침으로 들려오는 듯 운무에 갇힌 저곳에 외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슬픔의 눈물 보이지 않는 그리움이 무지개 되어 가슴에 걸리고 짙은 안개 속으로 역사의 그리움을 그려낸다. 어때? 슬펐어요? 아니, 그냥 제가 여기서 해설을 하면서 느낀 점, 음. 예, 그런 거를 이제 글로, 제가 해설도 하지만 글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영월에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제가. 영월에 해설사 하면서. 어떤 자부심이 있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설사 하는 거 자부심 있죠? 일단 이거 자체. 예, 사실 우리는 봉사자예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청룡포라든가 장릉이라든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고 그냥 무조건 보고 가는 것보다는 뭔가 예, 한마디라도 듣고 가면 다음에 또 오고 다음에 또 오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연륜이라고 할까요? 여운이라고 할까요? 그죠? 예, 청룡포를 가다 그냥 갔다 이게 아니라 여운이 남는 거죠. 예, 뭔가 뒤돌아보고 싶은 그런 곳이 바로 청룡포잖아요. 가면서 예, 또 오고 싶은 곳, 뒤돌아보고 싶은 곳, 그죠? 그냥 단종이 뭐 살다가 그냥 뭐 갔다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와서 해설을 듣고 가니까 다시 한번 또 오고 싶은 마음,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부심이죠. 오시는 분들이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걸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이곳 청룡포에 또 오래오래 남아주셔가지고 네. 저 건강에 허락하는 데까지는 네. 예, 제가 해설을 할 거예요. 네, 단종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좀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단종 임금의 유배지였던 청룡포, 지금이나 예나 배로 건널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게 한 분을 더 모셨는데 배를 직접 운전해 주시는 우리 조선사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건섭이라고 합니다. 배가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를 저희도 지금 현장에서 들어가지고 네. 퇴근하셨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안 가셨네요. 지금 수위가 한 6m 정도 됩니다. 지금 수위가 한 3m 정도면은 도선 운행이 가능한데 예. 지금 6m인 관계로 운행을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퇴근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예. 원래 지금 퇴근하시는 건 아니죠? 저 6시에 퇴근합니다. 직장인 플렉스. 네, 감사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이게 운행을 몇 번 정도 하는 거죠? 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뭐 한 분이라도 오시면은 한 분이라도 건너드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승선 인원이 차야지 이렇게 운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손님 좀 편하게 좀 모시기 위해서 수시로 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 시간이 한 1분, 2분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자주 하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언제부터 여기 도선사 일을 하셨나요? 저는 근무한 지 한 6년째 지금, 네, 지금 야, 그럼 하루에 지금 이 거리를 지금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다니셨겠어요? 처음에는 좀 단순한 그런 일이어서 좀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손님들이 특히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 그때 보람을 느끼고 이제 좀 적응을 하셨고. 예. 글쎄요, 단순한 일입니다만 굉장히 또 큰 일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생명이 좀 직결되는 문제라서 예, 그것도 안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배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 청룡포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좀 마음가짐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항상 친절하려고 뭐 노력은 하는데 네. 손님들이 좀 주말일 때는 좀 손님들이 많습니다. 한 3,000명 정도 뭐 오실 때도 있고 평일에는 한 300명 정도 내려오시는데 이제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네. 지루할 때도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밝은 웃음을 띄었을 때 배를 탔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아이들이 예. 좋아할 때 보람되고 그런 의미를 좀 느낍니다. 도선사님, 제가 네. 여기 한 30년 조금 더 되기 전에 네, 예. 여기 왔었거든요. 누구랑 오셨어요? 예? 누구랑 오셨어요? 그때는 학생이니까 우리 그 스쿨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확실한 것 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예, 그랬는데. 예. 그때 여기 또 여기 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와이어에다가 네. 묶어가지고 이 줄을 당기더라고요. 그때는 네. 해서 이렇게 직접? 예. 그렇게 근데 했었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 지금 뭐 동력을 이용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살이 좀 세다는 게 이러면 동력으로 가더라도 삑 해가지고 흘러내려가면 어때요? 흐름이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면? 예, 그것도 위험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 물이 많을 때는 예. 안 간다 이 그래서 말씀이네요. 수위가 한 6m 정도 되면은 운행을 예.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 유속이 이렇게 잔잔히 흐르는 것 같지만 물속에는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예. 생각합니다. 땀을 많이 예, 흘리시죠? 그러니까 땀을 지금 이 날씨에 땀을 지금 너무 흘려서. 긴장하지 않으셔도 예, 되는데. 예. 예, 예. 긴장한 게 아니고 이런 더운 날씨에도 우리 예. 또 승객분들을 청양포까지 무사히 왔다 갔다 예.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관광객분들 계실까요? 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휠체어를? 뭐, 휠체어를? 여기 보시다시피 계단이 좀 가파르고 예, 예. 자갈밭이 있는데도 네. 그 역사적인 그 광경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동료분들이 도움을 받고 오시는 거 보면은 참 유명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듭니다. 예. 휠체어 그런 분들 오시는구나. 예, 예. 단종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바뀐 건 있습니까? 근무를 하시면서? 특히 저녁이 되면 좀 쓸쓸한 감을 들어요. 저 안에 이렇게 소나무 숲에 이렇게 해가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은 좀 저기가 좀 습하거든요. 이 강이 둘러싸여 있어서 네. 예, 좀 습해서 뭐라 그러니까 좀 차가운 공기가 돈다 그러나요? 예, 그럴 때 단종은 그 가늠송에서 걸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떠나온 정순왕후도 생각날 거고 그죠? 뭐 자기를 보필했던 충신들, 예, 충신들도 생각할 거고. 그리고 사실은 강이 지금은 물이 불어서 좀 이렇게 많아 보이지 또 갈수기 때는 물이 없어요. 건너가려면은 네, 무릎으로 걸어서 건너갈 수 있지만은 뭐 여기를 간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단종이 참 슬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도선사로 계속 예. 네, 정년까지는 이제 정년까지. 예, 몇 년 남으신 거예요? 아주 좀 남았습니다. 축하드네요.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걸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나요? 좀 역사적인 그런 인식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과거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고 예, 좀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좀 밝고 예. 뭐 예전에는 단종대왕은 너무 슬펐지만은 좀 더 환해졌고 예. 그거 단종대왕님이 슬프고 지금 현재는 또 환해지는 그런 모습들 예. 그걸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아, 네. 과거의 어떤 네.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지금 좀 현실 세계에 좀 다시 좀 새롭게 긍정적으로 좀 적용해보는 네. 그런 모습들. 즐거운 역사를 만들자는 이야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좀 안전운행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에 나와 있는 이곳은요, 단종인 청룡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홍수를 피해가지고 네. 객사 생활에 잠시 했던, 네. 그리고 이곳에서 삶을 마무리했던 네. 관풍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 물론 제가 이제 또 해드릴 수 있지만 네. 저보다 또 전문가를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장릉에서 저희에게 또 좋은 아, 얘기 예, 해주셨던 예, 예. 우리 해설사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관풍원.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맞는 거죠? 네. 홍수 피해서 오셨다가. 네, 홍수인에서 이곳 관풍원으로 옮기셨죠. 네. 옮기셔서 생활하시다가 단종 임금님의 6번째 작은 아버지인 금성대군이 네. 순흥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순흥보사 이부원과 함께 또다시 상황 보기 운동을 합니다. 단종 보기 운동. 아, 예, 예. 하지만 이것마저도 걸렸죠. 감리이동의 물꼬를 밟게 되죠. 예. 그래서 세조는 자기의 친혈육인 금성대군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네. 그것도 성내차지 않아서 순흥 땅을 혁파를 시켜버립니다. 영주, 풍기, 봉화로 찢겨진 순흥 땅은 아예 지도상에서까지 완전히 싹 없어졌다가 225년이 지난 숙종 8년 되던 해에 순흥 땅이 다시 옛 이름을 찾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축지변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단종 임금님 이곳에 계시니 얼마나 잡을 안 사귀겠습니까? 그렇죠. 네. 해서 세조실록을 보면은 금성대군이 죽으니 노상군이 절하다. 예로서 장사 지내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단종 임금님에 관한 이야기는 또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병자록을 보면은요. 의금부도사 왕방년이 사학을 가지고 와 마당에 엎드려 부복을 하니 단종 임금님은 의관을 정지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니 왕방년이 차마 대답을 못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동혼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공생 복득이라는 자가 네. 출세에 눈이 어두워서 단종 임금 뒤에서 할 화살줄로 목 졸라 죽이고 관풍원 대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복득의 몸 9군에서 피를 쏟고 그 자리에 득사해 죽고요. 이렇게 단종 임금 시신이 버려진 것을 호장 어몽도가 단종 임금 시신을 그래서? 그래서 지금의 장릉에다 안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관풍원은 단종 임금님이 여기에서 생활하셨던 곳입니다. 네. 질문 드릴 게 좀 있습니다. 궁금한 거. 일단은 그 단종이 이곳에서 관풍원에서 유배 생활, 어쨌든 자체가 굉장히 네, 짧은 거죠, 기간이.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게 뭐가 그러니까 사약도 마시고 그다음에 목 졸려서 죽인 거 둘 다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선후 관계가 뭐가 맞는 건지.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끈 떨어진 사람한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도 이렇게 덜쳐주지도 않고 권력에서 그냥 붙으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뭐 자살했다 하기도 하고 사약을 내렸다 하기도 하고 공생복두라는 사람이 그랬다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래서 또 이 후손들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형님
회장님, 제가 이렇게 지금 음. 관풍원 얘기를 쭉 듣고 거닐다 보니까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살의 나이였단 말이죠. 예. 지금으로 치면 고1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렇지. 느꼈을 어떤 비통함과 애잔함, 슬픔. 지금 특히나 이 관풍원이 앞마당이 약간 좀 공허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 단종의 그 마음을 마치 또 이렇게 상징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렇죠. 저 자규루에서 그 썼던 읊었다는 시 한 소절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자규새 소리 멎고 조각달 밝은데 피눈물 흐르고 꽃송이 떨궈져 불거구나. 어떠세요? 아, 왠지 네. 옛날 단종의 한숨 소리가 지금 들리는 듯하네요.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잖아요. 그 권력에 대한 욕망, 그 끝은 어딘가?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슬픈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기한 씨, 네. 여태까지 지도의 뒷면에서 방송한 곳은 네. 뭔가 밝고 기쁘고 즐거운 곳이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게 사람의 마음을 좀 숙연해지게 하는 그런 곳인가 싶네요. 맞습니다. 조선의 제6대왕 단종에 대한 흔적들을 찾아서 저희가 오늘 영월 구석구석을 다녀봤는데요. 참 소중한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무엇보다도 단종, 그리고 단종을 따랐던 충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단종의 어떤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이 국민들의 모습을 예. 눈앞에서 직접 확인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종의 죽음이 가히 헛되지만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예. 옛날에 세조를 따르던 간신들은 다 죽고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종을 끝까지 지키던 청송들은 지금도 아직 푸른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영월 국민들은 청송처럼 항상 푸른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종에 대한 어떤 문화, 역사 그리고 유적지들이 좀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월은 또 뛰어난 자연경관으로도 유명하죠. 시간 되실 때 이곳 영월에 오셔서 자연경관도 감상하시고 단종의 흔적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네.